방역당국이 다음 주부터 2주간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10명까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0명까지, 자정까지 이렇게 하면은 신규 확진자가 다시 확 늘어나고 이럴 걱정은 사실 없겠습니까? 사실은 이미 완화 기조가 뚜렷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은 상황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번 완화가 일부 증가를 이제 촉발할 수는 있겠지만 아주 크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이나 이런 영향들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좀 불확실한 변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한 1, 2주 정도 경과를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 그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하면서 2주 뒤에도 감소세가 유지가 된다면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역 조치는 다 해제하겠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특별히 이제 이런 방역의 상황들을 얘기할 때 자꾸 이제 2주가 지나면 이제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은 이제 어떻든 유행의 상황이라는 부분들이 바이러스가 자기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사람들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 상황을 지켜보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2주 있다가 다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 2주 동안 2주에 풀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중에 스트레스 테스트 개념이거든요. 이번에 풀었을 때 정말 안정적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 매번 2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 우리가 2주 이후에 마스크만 써도 되는 상황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준비가 돼 있는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준비가 됐는가? 의료 체계가 준비가 됐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교수님도 늘 어떤 그런 흐름을 설명해 주셨지만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을 때는 어떻게든 신규 확진자를 네. 눌러놓고 네. 발생하지 않도록 그냥 세계에서 가장 적게 발생하는 나라로 끌고 가다가 백신 나오고 이제 치료약 나온 다음에 이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백신도 있고 치료약도 있으니까 그래도 위중증이나 사망자가 적게 유지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이 생긴 다음에 이제 불어나는 거니까 네. 큰 위험은 없겠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막상 사망자가 몇백 명, 뭐 위중증 환자가 1000명 단위 이렇게 자꾸 나가니까 저건 도대체 언제 줄어드나 이제 이 얘기들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이쯤 정점을 찍었다고 얘기하는 시점이 2주 전이고 아주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위중증 환자는 아직 감소를 하지 않고 이제 정점을 이제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 3주 지나면 위중증 환자라든지 또는 이제 뭐 입원 환자나 이런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감소를 시작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변수가 없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사망자의 숫자가 생각보다 줄지 않고 있고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래 갈 수도 있거든요. 미국이 정점 찍고 나서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2,000명, 3,000명 사망자 계속 됐었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왜 그런 예측을 하냐면 지금 가장 취약한 시설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에서의 집단 발병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그런 데서 계속 사망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망자를 감소할 수 있을 만한 노력들을 우리가 얼마나 하느냐 또 그것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키느냐가 앞으로의 사망자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망자도 늘고 확진자도 폭증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뭐 이게 방역 지금 제대로 하는 게 맞느냐, 여태까지 했던 게 실패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지만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던가요? 뭐 외신들 보니까 한국이 가장 먼저 엔데믹으로 가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외국들은 뭐 예방접종이나 이런 거 없을 때 큰 유행이 있어가지고 사망자도 많았고 뭐 정말 뭐 20만 명, 30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뭐 2만 명 이하 정도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의 사망자 거의 10,000명에 가깝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만 우리가 속도만 늦췄다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고 어쩌면 우리가 한 달 동안 겪었던 고통 때문에 어쩌면 엔데믹에 가까워진 부분이라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번만 조금만 더 우리가 조율 가능한 상황에서 조금만 조심했었으면 적어도 이렇게 300명, 400명씩 사망하는 일은 안 겪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네. 흔히 롱 코비드 얘기를 하는데 앓고 난 다음에 상당히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꽤 있더라고요. 뭐 무기력하다고 그러고 기침도 자꾸 하고.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해당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겁니까?
사실 저도 외래를 보게 되면 격리 해제되고 나서 1, 2주 지났는데 너무 힘들다고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3, 4명씩도 이제 저희 외래 네. 방문을 하는데 주된 증상은 뭐 호흡기 증상이 계속된다든지 너무 무기력하다든지 삶에 의욕이 없다든지 심지어는 우울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오시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는 전체 확진자가 적으니까 얼마 안 됐는데 너무 규모가 커지니까 그런 분들이 꽤 많고 일부 연구면 뭐 20에서 많게는 90%까지도 호소한다고 얘기가 나와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인 이제 연구를 하겠고 한국 사람은 주로 어떤 걸 겪는지는 연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들도 필요하고 어떻게 심리적으로 지원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시기가 맞습니다. 네. 그 인수위에서 전 국민 항체 양성률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또 정부에서 이걸 하기로 했어요. 뭐 네. 이걸 바탕으로 4차 접종이라든지 앞으로 거리두기의 어떤 뭐 방역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상체 조사는 지금 계획해서 하더라도 결과 나오려면 빨라야 6월이나 7월 나오거든요. 네. 예. 근데 그거는 지금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 얼마나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걸렸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숨겨진 감염까지 확인을 해서 우리나라의 전체 감염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우리나라에서 백신이나 걸려서 항체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규모를 알게 되면 다음번 유행일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예측 자료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의 유행 상황에 써먹을 수는 없다는 부분들은 국민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